세계 최초의 자동차는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한참 오래전인 1826년에 벌써 22인승 버스가 런던 시내를 돌아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동차 산업은 영국이 아닌 독일에서 번창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영국 국내법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붉은 깃발법이라고 불렸던 그 법은 명목상으론 안전 때문이었지만 실상은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다고 합니다. 시속 3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6.4km 이상 달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바람에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져서 주도권이 결국 독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래를 변화시킬 기술이지만 의사결정권자들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득권층의 방해로 산업이 정체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데요. 최근엔 가상화폐 산업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분야를 잘 모르는 분들은 가상화폐는 테러리스트들이 쓰는 나쁜 돈, 변동성이 심해 쪽박차기 십상인 위험한 돈, 미국이 제재를 하는 순간 곧 없어지게 될 돈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단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작동되는 방식을 바꾸고 금융산업의 구조도 바꾸고 그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비판적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달러에 위협이 되는 가상화폐를 미국이 그냥 둘 리가 없고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될 거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요. 그런 주장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있었던 가상화폐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가상화폐 확산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여겨지던 미 행정부 수반의 유력 후보자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미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략자산으로 지정한다는 말은 전쟁 등을 대비해 엄청난 양의 원유를 쓰지 않고 저장만 하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사들인 후 팔지 않고 보관만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이걸로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말고 다른 대선 후보와 유력 정치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설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고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엄청 싫어해서 트럼프 말고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나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은 가상화폐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 가상화폐 시장을 계속 눌러왔는데요.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아직도 가상화폐를 테러리스트들이 쓰는 나쁜 돈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금융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눌러온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마 둘 다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참석했던 컨퍼런스에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도 초대를 받았다는데요. 참석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미국에서만 4,600만 명이나 되고 한 표가 아까운 상황에서 한 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론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당연해서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는 사람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이건 뭐야? 비트코인 같은 도박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잘 모른 채 어떤 선입견 때문에 거대한 기술 변화 트렌드를 놓치고 있거나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쇄국 정책을 펼치던 흥선 대원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상화폐를 비난하던 수많은 학자, 정치인, 기업가들이 그땐 잘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라면서 하나씩 친가상화폐 인사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반대로 친가상화폐 인사가 가상화폐를 비난하는 인사로 돌아선 케이스는 아직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주축으로 하는 가상화폐는 인플레이션이나 국가 독점 라이센스로 돈을 벌던 기존 금융 기득권층을 점점 약화시키면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이 굳이 그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변화 과정에 엄청난 규모의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사놓고 까맣게 잊어버렸다든가 강남에 와서 이사가고 한 30년 살았더니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었네 하는 일들이 실제로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투자를 권하는 것은 아닌데요. 변동성이 아주 낮은 우량 코인을 아주 조금만 구입해서 이쪽 산업을 공부하는 계기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장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